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5가지의 변수를 갖다가 최소한 마흔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로직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전 누구나 지금 현재 마흔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건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있건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고 있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건 개인이 부자가 되는 길은 개인이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을 어떻게 개인이 쌓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부자 공부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월급쟁이 하면서는 잘 몰라요.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만족하고 거기 몰입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이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저는 부자학, 부자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 5가지의 변수들을 어떻게 나에 맞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내 삶의 경제적 토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그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지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제 행운처럼 다가왔던 게 소득 중에 몇 프로는 무조건 저축하겠다. 현재 생활에 막 너무 힘들고 찢어지게 힘들어도 몇 프로는 저축으로 남겨놔야겠다. 이게 조금 쌓여가면 이게 종잣돈이 된다는 거. 이게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득 중에 얼마를 종잣돈으로 나중에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걸 남겨놓느냐. 이게 소득을 바라보는 첫째 관점이잖아요. 이 관점을 갖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저도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40에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여유롭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때 여유롭게 살고 싶고 애들이 아버지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다 해주고 싶고. 근데 그때 씨앗을 충분하게 쌓아놨다 그러면 그때 그 욕망을 아니면 그 불필요한 어떤 지출들을 갖다가 통제했다 그러면 지금에는 또 다른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대한 관점은 소득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월급이면 그 달에 쓰라는 게 월급이 아니라 미래에 씨앗을 남겨놓는 게 월급이라고 딱 고정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월급쟁이들한테 저는 소득을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은 그 달에 쓰는 게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달에 받는 거지 그 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서 소득을 바라봐야지 소득을 통해서 소득이라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이걸 갖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부자로 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들을 하나 통일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출이잖아요. 지출은 개인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를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자기 욕망에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욕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돈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얘기를 저는 먼저 해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열등감이니 이런 부분들이 응축돼서 쌓여져서 지출이란 소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욕망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강해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멋진 데를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돈의 지출을 갖다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지출이라는 걸 갖다가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면 뭘 바라봐야 되냐면 욕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내 욕망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래서 내 지출이 어떻게 발생됐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출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지출의 통제에 의해서 사실은 저축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월급쟁이들이 자기의 욕망을 모르기 때문에
지출에서 대부분 다 무너져요. 특히 대기업 정도 다니면 월급이 작은 월급이 아니에요. 그 월급이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갖다 제대로 모르고 그 욕망에 이끌려 다니면서 푼돈으로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해요. 저도 이제 돈을 쓰다 보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1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 중에서 내가 뭐 과일 하나를 사려고 해서 요즘 과일 한 박스 한 3만 5천 원 되더라고요. 3만 5천 원이라는 것 갖다 과일 한 박스를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96만 5천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 뜬 데는 지켜지던 게 96만 5천 원은 10만 원까지 쑥 사라지는 거 아세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푼돈으로 막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이라는 것 갖다가 100만 원이라는 이 임계점을 3만 5천 원을 써서 96만 5천 원으로 숫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결집돼 있던 이 결집력이 돈이 갑자기 싹 푼돈으로 나머지는 그 사이에 썼던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것들은 푼돈으로 해가지고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뭉쳐진 힘들을 갖다가 흩어지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작동되냐면 바로 욕망부터 작동해요. 돈이 이렇게 해서 사라진다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모아갖고 하는 작동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에서는 욕망을 봐야 되고요. 저축에서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드린 겁니다. 저축을 아는 사람들은 돈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목돈이라는 표현들이 큰 돈이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걸 갖다가 깨트리려고 하진 않아요. 들어오는 순간에 나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축해요. 그게 다 쌓아가요. 근데 100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 3만 원짜리 한 박스만 과일 한 박스 어머니한테 갖다 해야 되니까 명절이니까 갖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3만 5천 원을 딱 쓰는 순간에 이 3만 5천 원을 해서 96만 5천 원이 되는 순간에 이 96만 5천 원은 10만 원까지 급격하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아는 사람은 쌓아가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뭉쳐져 있는 돈을 갖다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법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축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부자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자린고비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부자들은 자린고비인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나 40대나 이런 사람들은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부자의 길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자린고비가 부자로 가는 길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 학교에 들어온 걸 갖다가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게 딱 통제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서 돈이 모아져서 일정히 돈이 쌓여졌을 때 이를 갖다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은 부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돈만 쌓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까지를 잘 하는 사람 중에 그건 이제 기본값이고요. 이 기본값에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부자로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변자산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부자로 간다고. 현명한 투자라는 건 불변자산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축까지 해서 돈의 힘을 갖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모여진 종잣돈을 가지고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할 때 불변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변자산에 투자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할까요? 벤츠 자동차. 이게 불변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벤츠 자동차. 이거는 재화예요. 자산이 아니라 재화예요. 재화 서비스예요. 재화 서비스는 감가상각에 계속 일어나서 사라져가요. 금, 땅 이런 것들은 미래에 가서 불변할 뿐만 아니라 계속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계속 자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현금에 들어온 것들, 종잣돈이 있는 것들 갖다가 그 자산화 시키면 그 자산이 알아서 꿈틀꿈틀 해가지고 쌓여져 갑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불변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 뭘 이용하냐면 대출을 이용해요. 이 대출을 이용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어쩔 때는 보약이 되고 어쩔 때는 독약이 돼요. 보약이 될 때는 어떤 때냐면 아까 말한 부의 세계지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부의 세계지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약이 되는데 부의 세계지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독약이 되고요. 두 번째, 자기의 소득 구조와 지출 구조와 저축 구조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이건 독약이에요. 그래서 부의 세계지도를 알고 자기 스스로가 부자학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저는 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하다가 보면 늘 독약으로 작동하더라고요. 퇴직이 임박해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출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퇴직하게 되면 소득이 일시에 끊기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을 갚아낼 능력이 없다 보면 점점 쫄려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바닥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이라는 세계 지도를 알고 부자학이라는 개인이 부자로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퇴직이 임박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독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생 후반에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투자까지 불변자산에 대한 이해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소득과 지출과 저축과 투자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간간히 툭툭툭 이용해가지고 축축축 부자를 향해서 가는 길로 갑니다. 이 대출이라는 걸 이용할 때는 근데 한 가지는 꼭 생각하세요. 행운이 따라야 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신의 섭리예요. 신의 섭리에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불운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레버리지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코인이나 주식 투자 이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하지 못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특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리스크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운이 왔을 때 그걸 갖다 견뎌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나한테 보약이 되도록 사용하신다 된다는 거, 그 보약이 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경제학의 흐름 기본적인 사이클을 알고 내 개인의 소득과 지출과 저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셔야 된다. 이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